없어지는 걸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잘 쓰는 요령은 성능이 약한 초음파는 움직이면 치료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지렁이처럼 움직이라고 하지만 저희 초음파 같이 성능이 좋은 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 원인은 첫째, 움직이는 만큼 반사돼서 나오는 초음파가 막지를 못하게 피하게 되고, 둘째, 초음파가 움직일 때 초음파에 들어가는 방향이 각도가 생겨서 장애물을 피해서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셋째, 초음파 치료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다 활용하는데 하나는 연속파, 하나는 단속파입니다. 연속파는 초음파가 쉬지 않고 들어가는 걸 말하고, 단속파는 들어갔다 말았다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 걸 말하는데, 아주 고가 장비, 병원에 쓰는 몇십억짜리 장비에는 이거를 듀티라고 하는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펄스파를 몇 퍼센트로 놓느냐, 1대9냐, 2대8이냐, 3대7이냐, 4대6이냐, 5대5냐, 6대4냐, 7대3이냐, 8대2냐, 9대1이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치료 목적에 따라 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파하고 다르게 단속파는 치료 목적에 따라 주고받고 멈췄다가 갔다를 조절을 해서 치료 효과를 다르게 더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용 장비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포인트, B 포인트를 치료할 때 왔다 갔다 하면 A에 가 있을 땐 B가 단속이 되는 효과가 나고, B에 가 있을 땐 A가 단속이 가는 효과가 납니다. 초음파 치료할 때는 고스톱을 제가 잘 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지르다가 아픈 데가 있으면은 멈춰서 아픈 걸 확인하시고, 아픈 게 확인되면 짧게 문질러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또 한참 하다가 멈춰서 아직도 아픈 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멈췄을 때는 연속파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고, 문지르고 있는 동안엔 단속파 치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모든 치료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게 움직이면서, 짧게 움직이면서 문지르면서 치료하는 게 바로 초음파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강도가 약한 초음파는 이렇게 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분들이 모르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주로 1메가짜리 초음파에 0.5W급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치료를 해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성능이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안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초음파가 우리 몸에서 치료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걸 피하는 원리를 아셨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소멸이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까 말한 말은 금방 안 들리죠. 왜냐하면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치료가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뱃속에 임신부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한테 해가 된다면 초음파로 검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수십 년간 초음파로 아기를 검사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는데 엑스레이, CT, MRI, MRA, PET, PE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검사 장비고 초음파도 있습니다. 초음파와 이 나머지 것의 차이는, 초음파는 소리 치료고 소리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리 방사선을 전달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방사선이 전달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전리 방사선이 몸속에 들어가면 누적이 됩니다. 빠져나오질 않고. 그렇게 되면 염색체가 파괴가 될 수가 있고 쉽게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T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찍고 30일 이내에 다시 찍으시면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방사선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런 해악이 있는데, 초음파는 소리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검사한 다음에 딱 뛰면 아무것도 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하루에 1000번이고 10,000번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다만 이제 초음파가, 검사용 초음파는 치료용 초음파가 아니라, 검사용 초음파는 이게 진동자가 7개에서 12개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아르 모양 라운드 져가지고 각각의 각도에서 초음파 소리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물체에 닿아서, 조직에 닿아서, 내가 검사하고 하자는 기관에, 장기에 닿아서 반사가 되면서 그 반사된 소리값을 영상으로 데이터화해서 전산화해서 우리가 모니터로 영상을 보는 게 바로 치료용 초음파가 아닌 검사용 초음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젤은 영상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이 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우리가 치료하는 초음파 쓸 때는 그 흡수가 돼버리지만 검사용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하지만 치료용 초음파는 포노포레시스 음파 영동으로 GP까지 초음파의 젤이 몸속으로 전달이 되게, 세포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위장이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젤은 치료용으로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용 초음파하고 치료용 초음파가 다른데, 일부 초음파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0.5W급은
보통은 피부 치료용으로 씁니다. 피부용으로. 피부에선 깔짝깔짝 돼가지고 개선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초음파는 피부는 물론 치료까지 되는 그런 초음파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암이 죽는 기전은 뭐냐면 모든 종양, 악성은 암이라고 하고 그냥 종양은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 종양세포는요 섭씨 42도라는 독성 온도를 갖습니다. 즉 종양세포의 온도가 42도보다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죽게 됩니다. 그걸 독성 온도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암세포가 평소에 혈관에서 영양을 뺏어 먹던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피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영양을 뺏어 먹지 못하면 암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화작용이 암세포를 부십니다. 세 번째는 캐비테이션, 공동화 현상이라고 기포를 발생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미세한 기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찔러 죽입니다. 네 번째는 P53이라고 하는 열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가 암을 공격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의 특징, 즉 소리는 강하면 전달이 멀리까지 되고 반사를 해서 피해야 되고, 세 번째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초음파가 우리 몸에서 소리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요령을 참고로 알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초음파가 우리 몸에서 전달되는 기전은 혈류, 림프류, 경락, 물을 타고 제일 먼저 빨리 가죠.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전달이 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초음파는 뼛속까지 치료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골수가 막히게 되면 뼛속이 피가 잘 안 만들어지고 피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거기를 초음파로 찾아서 짚었을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딴 데보다. 그러니까 그건 뼛속에 피가 잘 안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를 안 아프게 하면 뼛속에 피가 잘 만들어지고 잘 지나가게 됩니다. 초음파 쓰게 되면은요, 백혈구 숫자가 증가를 합니다. 조혈 기능이 촉진됩니다. 피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잘 쓰시면 되고, 초음파를 쓰실 때는 우리가 인체의 원리를 조금 알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치료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흐름에서 저는 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몇 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은 물을 가지고 있고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물이 안 갑니다. 그 댐에 갇혀 있는 게 피고, 그 혈관으로 가는 피들이 댐이 막혀 있어서 피가 잘 못 지나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손가락이 아프다. 손가락에 피가 안 간다. 그럼 손가락을 문지르면 일시적으로 피는 오지만 개선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여기가 막힌 원인이 해결이 안 됐다면 앞으로도 계속 피가 잘 못 오기 때문에 또 도지게 되고 리바운드 현상으로 또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피가 오게 되는 처음에 오는 자리는 어디부터 잡는 걸까요? 경추부터 잡습니다. 경추 뒷목에서 우리가 경추 사이에 연골이 부족하면 신경이 끼게 되고, 신경이 끼게 되면은 여기서 전달이 되면서 막히게 됩니다. 즉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신경도 전달이 안 되게 되면서 탈이 나는 건데, 먼저 여기를 열어서 경추 사이에 연골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면 신경이 저절로 풀려 나오고 혈액도 정상적으로 가게 되고 손에까지 피가 갈 수 있게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풀고 경추를, 그 다음에는 뒤 밑에 이 자리에서부터 짚어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힌 게 열려야 여기까지 피가 잘 갑니다. 막혔다면 여기 멈춰서 한 10초 동안 멈춰보면 아프거나 뜨겁거나 따갑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거는 혈관에 피가 못 지나가고 막히기 때문에 초음파로 18배 빨라진 피가 찌르기 때문에, 요산이 찌르기 때문에 따갑거나 아픈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계속 문지릅니다. 짧게 문질렀다가 멈췄다가 문질렀다가 멈췄다가 확인을 하면서, 멈췄을 때 그 아프거나 따가운 게 없어지면 혈관이 열린 거고, 그럼 피가 내려갈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면 그만큼 또 내렸다가 확인을 해서 편집하면 되니까 잘라내고. 예, 이렇게 우리가 댐이 있는데 첫 번째 댐을 가르쳐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심장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즉 눈, 코, 입, 귀, 머리로 가는 모든 피는 여기 쇄골화 동맥, 쇄골화 정맥에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안면동맥, 여기서 경동맥, 여기서 축골동맥 다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머리 이것까지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댐을 열고 문질러 보면 붉어진 자리가 보이면 거기가 막힌 것이고, 그 붉은 게 사라지게 계속 문질러서 열어놓고, 그 다음에 눈이면 눈,
귀면 귀, 코면 코, 입이면 입, 머리면 머리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가는 댐으로는요. 다리 쪽으로는 서해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꼽 양옆에 대동맥이 있고 그것이 다리 쪽으로 가는데 접히는 자리, 허벅지와 몸통이 접히는 자리 시작하는 점에 대퇴동맥이라고 하는 다리로 가는 동맥이 정맥이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짚어봐서 따갑거나 뜨겁거나 아프면 막힌 거고 그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문질러서 멈췄을 때 아프거나 따갑거나 뜨거운 게 사라지게 하면 거기가 열리는 거고 거기가 열리면 다리 밑으로 피가 갈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허벅지를 계속 따라서 여기서 찾듯이 똑같이 찾아서 아프거나 따갑거나 뜨거운 데를 찾아서 풀어서 피가 갈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플 때 치료하는 요령도 마찬가지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음파로 무릎을 고정을 하고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무릎이 더 아파지고 연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에는 칼슘은 있지만 단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릎뼈에다가 초음파를 치료한다고 연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골은 단백질이 있어야 단백질을 가지고 연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허벅지를 문지르셔야 허벅지에 있는 단백질이 연골로 바뀌어서 무릎으로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퇴동맥을 쭉 풀고 나서 허벅지를 문지르고 양옆을 문지르고 그런 다음에 무릎을 치료하셔야 무릎의 연골로 만들어지고 피가 잘 가서 염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릎 치료할 때는 무릎을 멈추지 말고 초음파로 왔다 갔다 양쪽 안쪽 바깥쪽 반월상 연골을 왔다 갔다 하시고 무릎 가운데를 왔다 갔다 초음파를 멈추지 말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이상이 있는 곳 연골이 부족한 곳은 색깔이 뜹니다. 핑크색. 초음파를 쓸 때 중간에 붉은색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은 피가 가다가 막혀서 혈관이 볼록해져서 피부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붉은색이 보이는 겁니다. 즉 색이 보인다는 건 막혔다는 뜻이고 무릎에 혹은 허리에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은 연골이 없는 자리에 피가 못 지나가고 막혀서 볼록해져서 피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붉은색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찾아지면은 여기가 붉어졌다 그러면 거기만 집중해서 짧게 계속 문질러서 그 색깔이 안 나오게 하시면 연골이 보충이 되고 염증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짧게 할수록 치료가 더 빠릅니다. 이거 길게 할 때나 혹은 이렇게 빙빙 돌릴 때 이 빙빙 돌리는 게 제일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쓰지 마세요. 길게 하면은 이것도 치료가 늦지만 짧게 하면 치료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 쪽으로 가는 점은 서해부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픈데 다리 뒷다리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막 당기고 아파서 못 걷는 분이 계세요. 그 원인은 허리 쪽에 연골이 부족한 데에 신경이 끼어서 거기서 저리고 당기는 겁니다. 즉 거기는 원인이 신경이 낀 거고 신경이 낀 원인은 연골이 부족한 거고 따라서 그 자리를 찾아서 연골을 만들어주면 신경이 저절로 빠져나와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 신경 눌린 걸 빼주는데 1,000만 원을 받고 빼주는데 쓰시면 자리를 찾은 다음에 20분 내지 30분을 집중적으로 거기 연골을 보충하고 나면 신경이 저절로 빠져나와서 발끝까지 저리든 게 발목, 발목까지 느낌이 오던 것이 종아리, 종아리에서 다시 무릎, 무릎에서 허벅지, 허벅지에서 다시 엉덩이,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는 그 과정으로 차차 신경이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